그들은 가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사랑했고 그 사랑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짧은 분량 속에 사랑의 본질과 희생의 의미를 가장 아이러니하게 담아낸 단편 소설입니다. 이야기는 가난한 신혼부부 델라와 짐의 크리스마스 이브에서 시작됩니다. 델라는 가진 돈을 모두 세어보지만 남편 짐에게 줄 선물을 사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녀가 가진 가장 값진 것은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카락뿐입니다. 결국 델라는 머리카락을 잘라 팔고 그 돈으로 짐의 가장 소중한 물건을 위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짐이 아끼는 것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금시계입니다. 델라는 그 시계에 어울리는 멋진 시계줄을 삽니다. 그녀는 머리카락을 잃었지만 사랑을 선택했다고 믿습니다. 그날 저녁 짐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델라의 짧아진 머리를 보고 잠시 말을 잃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선물을 내밉니다. 그것은 델라의 긴 머리에 꽂아주고 싶어 했던 아름다운 머리빗이었습니다. 그러나 짐은 이미 델라에게 선물을 사기 위해 자신의 금시계를 팔아버렸습니다. 두 사람의 선물은 그 순간 아무 쓸모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의 아이러니 이 소설의 핵심은 반전이 아니라 그 반전이 드러내는 진실입니다. 델라와 짐은 서로를 위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 선택은 합리적이지도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비합리성 속에 사랑의 본질이 있습니다. 진짜 선물은 무엇인가? 오 헨리는 말합니다. 선물의 가치는 가격이나 실용성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대의 삶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델라는 짐의 시간을, 짐은 델라의 아름다움을 각각 존중했기에 그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보다 지혜로운 사람들 작품의 마지막에서 오 헨리는 이 부부를 성경 속 동방박사에 비유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에게 선물을 바쳤듯 이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값진 것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계산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다고. 크리스마스 선물은 짧은 이야기지만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가장 오래 남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왜 100년이 넘도록 크리스마스마다 다시 읽히는지 그 이유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면 그 안에는 항상 기가 막힌 반전이 숨어 있잖아요? 근데요, 만약에 그 이야기를 쓴 작가의 실제 인생이 그 어떤 소설보다 더 극적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자, 오늘 바로 그 반전의 대가 오헬리의 진짜 마지막 장을 함께 넘겨보려고 합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정말 아주 작고 어찌 보면 좀 초라하게까지 한 숫자 하나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1달러 87센트. 이게 뭐냐면 델라라는 한 젊은 여인이 사랑하는 남편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려고 정말 땡전 한 푼까지 싹싹 긁어모은 전 재산이었어요. 네, 바로 이 가슴 아픈 상황이 오헬리의 가장 유명한 단편 소설이죠. 크리스마스 선물의 첫 장면입니다. 이 델라와 남편 짐은요, 뭐랄까, 주머니는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부자였어요. 각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소중한 보물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거든요. 델라에게는 폭포수처럼 아름답고 긴 머리카락이, 그리고 짐에게는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아주 멋진 금시계가 바로 그거였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오헬리 특유의 마법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됐어요. 델라와 짐은 서로에게 정말 완벽한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각자 비밀리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팔기로 결심해요. 정말 사랑 때문에 할 수 있는 가장 절박하면서도 아름다운 희생 아니었을까요? 그 결과는요, 정말이지 아름다우면서도 너무나 가슴 아픈 아이러니 그 자체였어요. 델라는 남편의 시계에 달아줄 시계줄을, 짐은 아내의 머리에 꽂아줄 머리빗을 샀거든요. 두 사람의 선물은 그야말로 완벽했지만 동시에 완벽하게 쓸모 없어져 버린 거죠. 하지만 어쩌면 그 쓸모없는 선물보다 더 값진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순간이기도 했고요. 아니, 근데 이렇게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애틋한 이야기가 어떻게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고전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전부 다 바로 그 유명한 결말의 구조에 숨어 있습니다. 독자들이 이 이야기에서 느낀 감정의 핵심은 바로 상황적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등장인물의 행동이 원래 의도했던 것과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문학적 장치거든요. 바로 이 기법 덕분에 이야기가 훨씬 극적이고 또 애잔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마지막에 가서 이야기 전체의 의미를 확 뒤집어버리는 이 깜짝 놀랄 만한 반전 기법. 이게 바로 작가의 트레이드마크가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오헨리식 결말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재치 넘치고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들을 쓴 작가 있잖아요. 정작 그 사람의 실제 인생은 그가 쓴 어떤 소설보다도 훨씬 더 극적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의 진짜 이름은 윌리엄 시드니 포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뒤에 숨겨진 삶의 발자취는 글쎄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런 작가의 모습과는 아주 거리가 멀어요. 지금부터 그 파란만장했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보세요. 원래는 그냥 평범한 약사, 은행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포터의 인생이 한순간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은행에서 일하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되거든요. 그러자 재판을 하루 앞두고 온두라스로 도망쳐서 수배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게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아내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결국 미국으로 돌아와 자수를 하고요. 차가운 감옥에서 5년형을 선고받게 되죠. 바로 그 절망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 감옥 안에서 그는 사랑하는 딸의 양육비를 벌기 위해 펜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짜 이름과 과거를 철저히 숨긴 채 오헨리라는 필명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죠. 정말 놀라운 아이러니 아닌가요? 그의 가장 빛나는 작가로서의 정체성이 실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에 태어났다는 것. 3년간의 옥살이를 마치고 나온 오헨리는 뉴욕으로 갑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왕성한 창작 활동기가 시작되죠. 이 숫자 좀 보세요. 380일. 이게 뭐냐면요. 그가 뉴욕에 사는 동안 쓴 단편 소설의 개수예요. 무려 381편.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당시의 유명 잡지였던 뉴욕 월드 선데이 매거진에 거의 매주 한 편씩 이야기를 연재할 정도였으니까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그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뭐 대단한 부자나 유명 인사들이 아니었어요. 바로 가게 점원, 경찰, 평범한 회사원. 그러니까 그가 400만 명이라고 불렀던 뉴욕의 보통 사람들.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쓴 거죠. 그의 이야기에는 일종의 공식 같은 게 있어요. 되게 일관적이거든요. 선한 의도가 이상하게 꼬여서 엉뚱한 결과를 낳는다거나 아니면 정말 절박한 순간에 갑자기 운명의 장난 같은 행운이나 불운이 찾아오는 시기죠. 예를 들면 말썽꾸러기 아이를 납치했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오히려 돈을 주고 부모에게 돌려보내는 유괴범 이야기 다들 아시죠? 또 추운 겨울을 나려고 일부러 감옥에 가려다가 마음 고쳐먹고 새 삶을 살아야겠다 결심한 바로 그 순간 딱 걸려서 체포되는 노숙자 이야기도 그렇고요. 바로 이런 게 우리를 웃고 울게 만드는 오헨리만의 진짜 매력인 것 같아요. 그렇게 대중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었지만 정작 오헨리 본인은 평생 돈 문제랑 건강 문제로 고생하다가 1910년에 불과 47살이라는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작가가 떠난 후에도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 숨쉬고 있죠. 그는 지금도 미국 문학사에서 가장 사랑받는 단편 소설의 대가 중 한 명으로 기억되고 있고요. 또 그의 이름은 1919년에 만들어져서 매년 최고의 단편 소설에 수여되는 아주 권위에 있는 상이죠. 오헨리상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말 오헨리다운 마지막 반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의 팬들은요, 그의 묘비에 조용히 동전을 남기고 간다고 해요. 얼마냐고요? 바로 1달러 87센트.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지만 동시에 가장 부유했던 그 선물에 대한 아름다운 헌정인 셈이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물 그 자체가 더 소중할까요? 아니면 그 선물을 주는 마음, 그 행위가 더 소중할까요? 이건 그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질문이면서 동시에 오헨리라는 작가의 작품 세계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